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 인생의 황금기를 준비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70번째 생일을 맞이한 한 신사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가슴속에 품어왔던 꿈, 바로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누볐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이번 여행 역시 문제없이 즐길 수 있으리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여행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유럽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온몸은 극심한 피로감에 휩싸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룻밤만 자고 나면 거뜬했던 몸이 이제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결국 사흘째 되던 날, 파리의 아름다운 돌길 위에서 그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목에 찾아온 극심한 고통은 여행의 설렘을 순식간에 공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낯선 땅의 병원을 찾는 과정은 험난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의료비는 그의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꿈에 그리던 여행을 중단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서둘러 귀국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그의 컨디션은 몇 주가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았고 그는 다음 여행을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한 개인의 불운한 경험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을 여행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의 소망입니다. 새로운 풍경, 낯선 문화, 다채로운 음식과 사람들과의 만남은 분명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경험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50대 이상 시니어 여행객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마련해준 효도 여행을 떠나거나 오랜 친구들과 개를 모아 함께 떠나는 모습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마을 단위로 매달 적금을 부어 단체 여행을 떠날 정도로 노년층의 여행에 대한 열망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망이 반드시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해외여행이 왜 때로는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는지 그 5가지 현실적인 위험 요소를 깊이 있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막을 더욱 현명하고 안전하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건강 문제와 예기치 못한 유료 응급 상황입니다. 노년기 여행에서 가장 큰 복병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2022년 한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25%가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4명 중 1명이라는 뜻입니다. 설령 여행을 떠난다 해도 낯선 환경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변수로 가득합니다. 장시간 비행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혈전의 위험을 높이고 고도가 높은 지역은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과 급격한 기후변화는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소화불량이나 각종 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생 환경이 다른 곳에서는 가벼운 배탈조차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패키지 여행의 빡빡한 일정 또한 문제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 관광지를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강행군이 반복되면 체력은 급격히 고갈되고 면역력은 속수무책으로 약해집니다. 여기에 제때 약을 챙겨 먹지 못해 기존에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장시간 비행이나 기후 변화가 몸에 미칠 영향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욕심을 버리고 하루 일정 사이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거리 비행 시에는 중간 경유지를 거쳐 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 서비스가 원활한 국가를 여행지로 선택하고 포괄적인 보장이 가능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둘째, 감염 및 질병의 위험입니다. 여행 중 우리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됩니다. 공항, 기내, 대중교통, 호텔 등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간은 감염의 온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감기로 지나갈 바이러스가 노년층에게는 폐렴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나 중남미 일부 국가를 여행할 때는 현지 음식과 물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돗물 한 잔이 심각한 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덜 익힌 음식이나 길거리 음식은 식중독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물은 반드시 병에 든 생수를 마시고 음식은 완전히 익혀진 것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행 전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필요하다면 여행지에 맞는 예방약을 미리 처방받고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을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험입니다. 여행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평균 해외 여행 경비는 약 175만 원에 달하며 유럽이나 미주 지역의 경우 1인당 50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계획에 없던 지출입니다.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응급실이라도 찾게 되면 의료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 소중한 노후 자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로 여행을 취소하게 될 경우 항공권과 숙소 예약에 대한 높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 경비 외에 충분한 비상금을 반드시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 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가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 상품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많은 현금을 소지하기보다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소액의 현금은 여러 곳에 분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극심한 피로와 더딘 회복입니다. 여행이 주는 즐거움만큼이나 여행이 주는 육체적 부담 또한 큽니다. 장시간의 이동, 낯선 잠자리, 빡빡한 일정은 우리의 체력을 끊임없이 소모시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만 푹 자면 회복되던 피로가 노년기에는 며칠이 지나도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과 시차 적응의 어려움은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이는 각종 질병에 취약한 상태를 만듭니다. 특히 패키지 여행의 경우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 여유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호텔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숙면을 방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여행이 되려면 무엇보다 스스로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지 말고 여유로운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숙소를 선택할 때도 가격보다는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행 중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다섯째, 넘어짐과 부상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낯선 환경은 이러한 위험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의 울퉁불퉁한 돌길, 정비되지 않은 아시아 국가의 보행로, 난간이 없거나 바닥이 미끄러운 관광지 등은 모두 잠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노년기의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회복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거나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을 잘 지지해주고 충격 흡수가 잘 되는 튼튼한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이동은 가급적 피하고 호텔방에서는 작은 조명을 켜두어 화장실을 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60대, 70대 이후에도 여행은 충분히 가능하며 삶의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즉흥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먼 해외보다 아름다운 국내로 눈을 돌리거나 장거리 여행보다는 짧고 부담 없는 근교 여행을 즐기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부를 채우는 것이 비단 여행뿐일까요? 은퇴 후 우리에게 주어진 30년,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의미 있는 일상을 꼽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취미입니다.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인 준비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금도 충분하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하여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퇴자들이 지독한 지루함과 무의미함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만 돌리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의 노후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취미 활동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등산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취미 1위로 꼽히는 등산은 노년기 건강관리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활동입니다. 평지를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운동 효과를 주면서도 자연과 교감하며 정신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나 좋은 산이 있어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즐기며 여러 산을 정복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 근육을 단련할 수 있어 특히 관절이 약해지는 노년층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꼽힙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골격 건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수영 강습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탁구입니다. 탁구는 순발력과 집중력을 요하는 운동으로 치매 예방과 뇌기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내 스포츠라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고 부상의 위험이 적어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대회에 참가하며 삶의 활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텃밭 가꾸기 혹은 식물 키우기입니다. 베란다나 작은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는 것은
소소한 육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를 수확하는 보람과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정서적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식물 키우기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극복하고 실내 공기를 정화하며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5번째는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는 굳어진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강화하여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의식적인 호흡과 명상을 통해 심장 박동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불안과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보며 쉽게 따라 할 수 있어 아침을 여는 좋은 습관으로 삼기에 안성맞춤입니다. 6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시원한 강변을 달리거나 한적한 외곽길을 따라 페달을 밟다 보면 매일매일이 여행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얻는 행복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됩니다. 7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심리치료에도 활용될 만큼 정신건강에 이로운 활동입니다. 붓을 들고 캔버스에 집중하는 동안 복잡한 생각은 사라지고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그림 그리기가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발병 확률을 7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색칠만 하면 되는 컬러링북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번째는 종이접기입니다.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며 눈과 뇌를 함께 쓰는 종이접기는 소근육 발달과 좌뇌, 우뇌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와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비용 부담이 거의 없고 완성된 작품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 또한 큽니다. 9번째는 걷기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위대한 운동인 걷기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꾸준한 걷기는 비만과 대사질환을 예방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음악입니다.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색소폰, 하모니카, 우쿨렐레 등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에 도전해보세요. 악기 연주는 뇌와 신체의 협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주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무기력해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취미 활동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는 소중한 도구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남은 시간을 소진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쓸 수 있는 축복의 시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나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가꾸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분명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그 어떤 젊은 날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 인생의 황금기를 준비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70번째 생일을 맞이한 한 신사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가슴속에 품어왔던 꿈, 바로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누볐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이번 여행 역시 문제없이 즐길 수 있으리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여행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유럽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온몸은 극심한 피로감에 휩싸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룻밤만 자고 나면 거뜬했던 몸이 이제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결국 사흘째 되던 날 파리의 아름다운 돌길 위에서 그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목에 찾아온 극심한 고통은 여행의 설렘을 순식간에 공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낯선 땅의 병원을 찾는 과정은 험난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의료비는 그의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꿈에 그리던 여행을 중단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서둘러 귀국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그의 컨디션은 몇 주가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았고 그는 다음 여행을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한 개인의 불운한 경험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을 여행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의 소망입니다. 새로운 풍경, 낯선 문화, 다채로운 음식과 사람들과의 만남은 분명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경험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50대 이상 시니어 여행객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마련해준 효도 여행을 떠나거나 오랜 친구들과 개를 모아 함께 떠나는 모습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마을 단위로 매달 적금을 부어 단체 여행을 떠날 정도로 노년층의 여행에 대한 열망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망이 반드시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해외여행이 왜 때로는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는지 그 5가지 현실적인 위험 요소를 깊이 있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막을 더욱 현명하고 안전하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건강 문제와 예기치 못한 유료 응급 상황입니다. 노년기 여행에서 가장 큰 복병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2022년 한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25%가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4명 중 1명이라는 뜻입니다. 설령 여행을 떠난다 해도 낯선 환경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변수로 가득합니다. 장시간 비행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혈전의 위험을 높이고 고도가 높은 지역은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과 급격한 기후변화는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소화불량이나 각종 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생 환경이 다른 곳에서는 가벼운 배탈조차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패키지 여행의 빡빡한 일정 또한 문제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 관광지를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강행군이 반복되면 체력은 급격히 고갈되고 면역력은 속수무책으로 약해집니다. 여기에 제때 약을 챙겨 먹지 못해 기존에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장시간 비행이나 기후변화가 몸에 미칠 영향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욕심을 버리고 하루 일정 사이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거리 비행 시에는 중간 경유지를 거쳐 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 서비스가 원활한 국가를 여행지로 선택하고 포괄적인 보장이 가능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둘째, 감염 및 질병의 위험입니다. 여행 중 우리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됩니다. 공항, 기내, 대중교통, 호텔 등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간은 감염의 온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감기로 지나갈 바이러스가 노년층에게는 폐렴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나 중남미 일부 국가를 여행할 때는 현지 음식과 물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돗물 한 잔이 심각한 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덜 익힌 음식이나 길거리 음식은 식중독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물은 반드시 병에 든 생수를 마시고 음식은 완전히 익혀진 것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행 전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필요하다면 여행지에 맞는 예방약을 미리 처방받고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을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험입니다. 여행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평균 해외 여행 경비는 약 175만 원에 달하며 유럽이나 미주 지역의 경우 1인당 50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계획에 없던 지출입니다.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응급실이라도 찾게 되면 의료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 소중한 노후 자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로 여행을 취소하게 될 경우 항공권과 숙소 예약에 대한 높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 경비 외에 충분한 비상금을 반드시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 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가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 상품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많은 현금을 소지하기보다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소액의 현금은 여러 곳에 분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극심한 피로와 더딘 회복입니다. 여행이 주는 즐거움만큼이나 여행이 주는 육체적 부담 또한 큽니다. 장시간의 이동, 낯선 잠자리, 빡빡한 일정은 우리의 체력을 끊임없이 소모시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만 푹 자면 회복되던 피로가 노년기에는 며칠이 지나도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과 시차 적응의 어려움은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이는 각종 질병에 취약한 상태를 만듭니다. 특히 패키지 여행의 경우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 여유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호텔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숙면을 방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여행이 되려면 무엇보다 스스로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지 말고 여유로운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숙소를 선택할 때도 가격보다는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행 중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다섯째, 넘어짐과 부상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낯선 환경은 이러한 위험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의 울퉁불퉁한 돌길, 정비되지 않은 아시아 국가의 보행로, 난간이 없거나 바닥이 미끄러운 관광지 등은
모두 잠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노년기의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회복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거나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을 잘 지지해주고 충격 흡수가 잘 되는 튼튼한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이동은 가급적 피하고 호텔방에서는 작은 조명을 켜두어 화장실을 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60대, 70대 이후에도 여행은 충분히 가능하며 삶의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즉흥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먼 해외보다 아름다운 국내로 눈을 돌리거나 장거리 여행보다는 짧고 부담 없는 근교 여행을 즐기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부를 채우는 것이 비단 여행뿐일까요? 은퇴 후 우리에게 주어진 30년,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의미 있는 일상을 꼽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취미입니다.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인 준비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금도 충분하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하여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퇴자들이 지독한 지루함과 무의미함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만 돌리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의 노후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취미 활동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등산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취미 1위로 꼽히는 등산은 노년기 건강관리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활동입니다. 평지를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운동 효과를 주면서도 자연과 교감하며 정신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나 좋은 산이 있어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즐기며 여러 산을 정복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 근육을 단련할 수 있어 특히 관절이 약해지는 노년층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꼽힙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골격 건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수영 강습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탁구입니다. 탁구는 순발력과 집중력을 요하는 운동으로 치매 예방과 뇌기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내 스포츠라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고 부상의 위험이 적은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대회에 참가하며 삶의 활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텃밭 가꾸기 혹은 식물 키우기입니다. 베란다나 작은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는 것은 소소한 육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를 수확하는 보람과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정서적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식물 키우기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극복하고 실내 공기를 정화하며 공간의 생기를 불어넣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는 굳어진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강화하여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의식적인 호흡과 명상을 통해 심장 박동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불안과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보며 쉽게 따라 할 수 있어 아침을 여는 좋은 습관으로 삼기에 안성맞춤입니다. 6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시원한 강변을 달리거나 한적한 외곽길을 따라 페달을 밟다 보면 매일매일이 여행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얻는 행복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됩니다. 7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심리치료에도 활용될 만큼 정신건강에 이로운 활동입니다. 붓을 들고 캔버스에 집중하는 동안 복잡한 생각은 사라지고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그림 그리기가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발병 확률을 7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색칠만 하면 되는 컬러링북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번째는 종이접기입니다.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며 눈과 뇌를 함께 쓰는 종이접기는 소근육 발달과 좌뇌, 우뇌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와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비용 부담이 거의 없고 완성된 작품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 또한 큽니다. 9번째는 걷기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위대한 운동인 걷기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꾸준한 걷기는 비만과 대사질환을 예방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음악입니다.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색소폰, 하모니카, 우쿨렐레 등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에 도전해보세요. 악기 연주는 뇌와 신체의 협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주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무기력해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취미 활동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는 소중한 도구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남은 시간을 소진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쓸 수 있는 축복의 시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나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가꾸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분명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그 어떤 젊은 날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 인생의 황금기를 준비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70번째 생일을 맞이한 한 신사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가슴속에 품어왔던 꿈, 바로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누볐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이번 여행 역시 문제없이 즐길 수 있으리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여행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유럽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온몸은 극심한 피로감에 휩싸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룻밤만 자고 나면 거뜬했던 몸이 이제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결국 사흘째 되던 날, 파리의 아름다운 돌길 위에서 그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목에 찾아온 극심한 고통은 여행의 설렘을 순식간에 공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낯선 땅의 병원을 찾는 과정은 험난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의료비는 그의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꿈에 그리던 여행을 중단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서둘러 귀국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그의 컨디션은 몇 주가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았고 그는 다음 여행을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한 개인의 불운한 경험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을 여행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의 소망입니다. 새로운 풍경, 낯선 문화, 다채로운 음식과 사람들과의 만남은 분명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경험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50대 이상 시니어 여행객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마련해준 효도 여행을 떠나거나 오랜 친구들과 개를 모아 함께 떠나는 모습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마을 단위로 매달 적금을 부어 단체 여행을 떠날 정도로 노년층의 여행에 대한 열망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망이 반드시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해외여행이 왜 때로는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는지 그 5가지 현실적인 위험 요소를 깊이 있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막을 더욱 현명하고 안전하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건강 문제와 예기치 못한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노년기 여행에서 가장 큰 복병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2022년 한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25%가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4명 중 1명이라는 뜻입니다. 설령 여행을 떠난다 해도 낯선 환경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변수로 가득합니다. 장시간 비행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혈전의 위험을 높이고 고도가 높은 지역은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과 급격한 기후변화는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소화불량이나 각종 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생 환경이 다른 곳에서는 가벼운 배탈조차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패키지 여행의 빡빡한 일정 또한 문제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 관광지를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강행군이 반복되면 체력은 급격히 고갈되고 면역력은 속수무책으로 약해집니다. 여기에 제때 약을 챙겨 먹지 못해 기존에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장시간 비행이나 기후변화가 몸에 미칠 영향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욕심을 버리고 하루 일정 사이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거리 비행 시에는 중간 경유지를 거쳐 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 서비스가 원활한 국가를 여행지로 선택하고 포괄적인 보장이 가능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둘째, 감염 및 질병의 위험입니다. 여행 중 우리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됩니다. 공항, 기내, 대중교통, 호텔 등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간은 감염의 온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감기로 지나갈 바이러스가 노년층에게는 폐렴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나 중남미 일부 국가를 여행할 때는 현지 음식과 물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돗물 한 잔이 심각한 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덜 익힌 음식이나 길거리 음식은 식중독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물은 반드시 병에 든 생수를 마시고 음식은 완전히 익혀진 것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행 전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필요하다면 여행지에 맞는 예방약을 미리 처방받고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을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험입니다. 여행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평균 해외여행 경비는 약 175만 원에 달하며 유럽이나 미주 지역의 경우 1인당 50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계획에 없던 지출입니다.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응급실이라도 찾게 되면 위료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 소중한 노후 자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로 여행을 취소하게 될 경우 항공권과 숙소 예약에 대한 높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 경비 외에 충분한 비상금을 반드시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 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가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 상품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많은 현금을 소지하기보다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소액의 현금은 여러 곳에 분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극심한 피로와 더딘 회복입니다. 여행이 주는 즐거움만큼이나 여행이 주는 육체적 부담 또한 큽니다. 장시간의 이동, 낯선 잠자리, 빡빡한 일정은 우리의 체력을 끊임없이 소모시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만 푹 자면 회복되던 피로가 노년기에는 며칠이 지나도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과 시차 적응의 어려움은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이는 각종 질병에 취약한 상태를 만듭니다. 특히 패키지 여행의 경우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 여유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호텔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숙면을 방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여행이 되려면 무엇보다 스스로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지 말고 여유로운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숙소를 선택할 때도 가격보다는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행 중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다섯째, 넘어짐과 부상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낯선 환경은 이러한 위험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의 울퉁불퉁한 돌길, 정비되지 않은 아시아 국가의 보행로, 난간이 없거나 바닥이 미끄러운 관광지 등은 모두 잠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노년기의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회복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거나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을 잘 지지해주고
충격 흡수가 잘 되는 튼튼한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이동은 가급적 피하고 호텔방에서는 작은 조명을 켜두어 화장실을 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60대, 70대 이후에도 여행은 충분히 가능하며 삶의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즉흥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먼 해외보다 아름다운 국내로 눈을 돌리거나 장거리 여행보다는 짧고 부담 없는 근교 여행을 즐기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부를 채우는 것이 비단 여행뿐일까요? 은퇴 후 우리에게 주어진 30년,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의미 있는 일상을 꼽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취미입니다.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인 준비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금도 충분하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하여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퇴자들이 지독한 지루함과 무의미함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만 돌리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의 노후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취미 활동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등산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취미 1위로 꼽히는 등산은 노년기 건강관리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활동입니다. 평지를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운동 효과를 주면서도 자연과 교감하며 정신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나 좋은 산이 있어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즐기며 여러 산을 정복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 근육을 단련할 수 있어 특히 관절이 약해지는 노년층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꼽힙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골격 건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수영 강습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탁구입니다. 탁구는 순발력과 집중력을 요하는 운동으로 치매 예방과 뇌기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내 스포츠라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고 부상의 위험이 적어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대회에 참가하며 삶의 활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텃밭 가꾸기 혹은 식물 키우기입니다. 베란다나 작은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는 것은 소소한 육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를 수확하는 보람과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정서적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식물 키우기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극복하고 실내 공기를 정화하며 공간의 생기를 불어넣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는 굳어진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강화하여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의식적인 호흡과 명상을 통해 심장 박동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불안과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보며 쉽게 따라 할 수 있어 아침을 여는 좋은 습관으로 삼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시원한 강변을 달리거나 한적한 외곽길을 따라 페달을 밟다 보면
매일매일이 여행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얻는 행복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됩니다. 7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심리치료에도 활용될 만큼 정신건강에 이로운 활동입니다. 붓을 들고 캔버스에 집중하는 동안 복잡한 생각은 사라지고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그림 그리기가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발병 확률을 7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색칠만 하면 되는 컬러링북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번째는 종이접기입니다.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며 눈과 뇌를 함께 쓰는 종이접기는 소근육 발달과 좌뇌, 우뇌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와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비용 부담이 거의 없고 완성된 작품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 또한 큽니다. 9번째는 걷기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위대한 운동인 걷기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꾸준한 걷기는 비만과 대사질환을 예방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음악입니다.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색소폰, 하모니카, 우쿨렐레 등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에 도전해보세요. 악기 연주는 뇌와 신체의 협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주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무기력해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취미 활동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는 소중한 도구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남은 시간을 소진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쓸 수 있는 축복의 시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나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가꾸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분명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그 어떤 젊은 날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 인생의 황금기를 준비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70번째 생일을 맞이한 한 신사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가슴속에 품어왔던 꿈, 바로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누볐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이번 여행 역시 문제없이 즐길 수 있으리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여행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유럽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온몸은 극심한 피로감에 휩싸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룻밤만 자고 나면 거뜬했던 몸이 이제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결국 사흘째 되던 날 파리의 아름다운 돌길 위에서 그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목에 찾아온 극심한 고통은 여행의 설렘을 순식간에 공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낯선 땅의 병원을 찾는 과정은 험난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의료비는 그의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꿈에 그리던 여행을 중단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서둘러 귀국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그의 컨디션은 몇 주가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았고 그는 다음 여행을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